민심은 연출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 대표 어디가? 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비공개 민생 행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찾는 곳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행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당 내부에서조차 와달라는 곳이 없다, 도움되는 선거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의 행보는 민생 행보라기보다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만회해 보려는 고육지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더구나 보유주택 6채가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해 왔던 장 대표가 이제와 가장 먼저 꺼내든 말이 청년 주거 불안이라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주거 불안은 원룸 몇 곳 돌려보고 몇 마디 던진다고 해결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박한 민생 문제마저 선거용 쇼로 소비한다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연출일 뿐입니다. 장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왜 자신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지부터 돌아보는 일입니다. 불러주는 곳 하나 없는 현실을 가리기 위해 급조한 채널에서 민생을 말한다고 해서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르는 곳이 없어 어디가를 외쳐야 하는 현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처지입니다. 민심은 연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정치로는 민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이 먼저 와달라고 부르는 정치로 답하기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의 조작수사 배후를 끝까지 규명해 심판하겠습니다. 지난 3일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히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대북송금 사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사유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살인하려 했던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실이 제3자 뇌물죄 프레임을 짜기 위해 국정원의 이까지 막으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쌍방울이 돈을 보낸 단체를 UN 제재 대상으로 둔갑시킨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내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제재 대상 아님이라는 정당한 유권 해석까지 뒤집으려 한 이 파렴치한 행태는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가이드를 하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조작의 흔적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윤석열의 측근인 이창현 전 수사관은 국정원 직제까지 새로 만들어 파견되었고, 놀랍게도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22년 7월부터 이미 쌍방울 TF를 가동했습니다. 이는 검찰과 국정원이 미리 이재명 죽이기라는 답안지를 써놓고 그에 맞춰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수사 국면을 조성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원 수뇌부 전체가 이 조작 시나리오에 동원된 정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과거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를 비호할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확보된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추악한 시나리오를 최종 승인하고 실행한 그 몸통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